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스카이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분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서비스가 있냐, 자체 서비스가 없냐. 자체 서비스가 있다면 IT 기반이냐, 아니냐. 1번, 2번, 3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서비스가 있는데 IT 기반이다 하는 곳은 다운, 네이버, 배민, 쿠팡 이런 유니콘 기업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자체 서비스가 있지만 IT 기반이 아닌 큰 기업들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물론 IT 기반의 그 서비스도 제작을 하겠지만 이제 핵심 주력 분야가 아닌 기업들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고요. 자체 서비스가 아예 없는 곳은 SI 업체, 웹 에이전시 등이 이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 초기 스타트업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보통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들은 자체 서비스가 있는 회사로 많이 가려고 하죠. 보통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가게 되면 일단 개발을 잘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신입 한 명 한 명이 PM인 거예요. 대기업 가면 그냥 PM이에요. PM이고 PM이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예를 들면은 이 핸드폰 자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핵심 기술은 R&D 사업 제작을 하는 거고,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나사도 사야 되죠. 나사 사야 되고, 그 다음 배터리 사야 되고, 카메라 센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자체 개발할까요? 자체 개발을 안 합니다. 다 하청 맡겨요. 저 이 말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엄청 큰 기업에서 A4 용지가 떨어졌어. 엄청 많이 구매하겠죠? 그 담당자는 A4 용지를 엄청 잘 만드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저렴한 회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회사 리스트업 해가지고 만나러 다녀야겠죠? 이 사소한 A4 용지 하나가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와 카메라 센서 이런 좀 구매 쪽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들이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R&D 연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퍼센트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훨씬 후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큰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을 간다고 하면은 개발을 안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IT 기반의 큰 기업들은 어떤가요? 일단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는 자체 IT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삼성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신입이 들어가면 바로 그 개발할 수 있게 공부를 시켜줘요. 그 공부를 해서 그 핵심 기술들을 직접 개발하게 되겠죠. 요약을 하자면은 대기업 제조업 기반 은행권 이런 데를 가면은 내가 개발을 별로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아예 IT 서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체 서비스인 경우에는 내가 가면 개발하겠구나로 일단은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삼성, 구글, 카카오 이런 대기업을 가는 걸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분야들만 좋은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대행사들 SI 업체라고 많이 말하는데 SI 업체에 가는 거가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장점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남의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납기가 정해져요. 납기가 엄청 중요하겠죠?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자체적으로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여서 가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중요 평가 항목인 경우가 많고,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변의 개발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SI 업체에서 1년, 2년,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되게 식견이 넓은 상태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은 회사가 엄청 작잖아요. 매출이 안 나는 회사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되게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갈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초기 스타트업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사실 그 초기 스타트업에 뛰어들려면 본인을 믿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곳에서 몸을 담은 적이 있는데 8기로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돈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을 잘하니까 엄청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습니다. 뭐 스타트업, 대기업, IT 기업 가리지 않고 스카우트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졸업하고 당장 대기업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내 회사 차려야겠다. 아니면 나한테 지분 많이 주는 능력 있는 대표와 함께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컴공을 졸업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거는 적성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컴공 선배 스카이 제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